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전세 사기 막는다. 계약 전 집주인 정보, 이젠 앱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의사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HUG 전세금 반환 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 반환 거절 이력,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보증금 떼먹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특히 예비 세입자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오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포동 대형 재건축, 현대건설이 잡았다. 1.5조 원 규모 초역세권 단지 탄생 예고.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6, 7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1조 5,138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35층, 총 2,698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단지명은 프랑스어로 초록의 생명력을 뜻하는 DH 르베르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권 최고 수준의 입지,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인근 역세권, 풍부한 녹지와 교육환경 등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포 최초 지하철 직접 연결 단지, 대모산입구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무빙워크를 설치해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헷갈리는 청약시장, 답은 공가주택,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 폭발. 공가주택이 평균 경쟁률 10대 1 이상을 기록하며 청약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인 전북 완주, 에코르 2단지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급된 공가주택은 대부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실거주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수원 인계동, 레미안 노블클래스, 전용 59제곱미터가 약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수준. 인근 시세는 6억 원 초반대로 1억 원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공급된 물량은 총 79가구이며 오산, 세교, 수원, 안양 등지에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가주택은 비록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입지로 실수요층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되어 실거주 이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입주보증금이나 형식적 계약 조건 부담이 낮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중랑해도 로또 아파트, 최대 1억 5천만 원 싸게 나온 리버센 SK뷰 분양 주목. 서울 중랑구 중화 1구역 재개발 단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일반 분양 30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미 2022년에 500일 가구가 일반 분양되었으며 이번 물량은 장기 전세로 예정됐던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최대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책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전용 59제곱미터 8억 중반대, 70제곱미터 약 9억 7천만 원, 84제곱미터 약 10억 9천만 원, 100제곱미터 12억 8천만 원. 실거래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9억 6,200만 원, 전용 70제곱미터는 11억 3천만 원 등으로 확인되어 시세와 1억에서 1.5억 차이가 납니다. 공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일정이 촉박하여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10%, 입주 지정일 전까지 잔금 90%를 완납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조정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난 사례이며 이는 향후 공급 추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실입주 의무 기간이 없어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2030년 입주하는데 교통은 깜깜, GTX-C 또 지연, 3기 신도시 불안 커진다. GTX-C 노선,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2031년 개통은 사실상 어렵고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은 평선도 착공 계획은 발표됐지만 실제 개통은 2031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가 2028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교통 대책 핵심인 GTX-C 노선이 제때 개통되지 않으면 초기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는 민자 사업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지연, 표준 사업비 인상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GTX-C 노선의 개통 목표를 2030년에서 2031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주거지 먼저, 교통 나중이라는 반복된 실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도시 입주 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출퇴근 불편,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이탈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6만 가구 입주 제로? 지연되는 3기 신도시, 서울 주택난 경고 등 켜졌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는 6.6만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가구 수는 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평균 3년 이상 밀리면서 2028년 입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8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일정 단축을 추진 중이나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성 부족, 민간 참여 부진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 분양가는 17% 급등했고 사전 청약 당첨자 중 27%가 본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입주 가능한 가구는 고작 1.3만 가구 수준이며 2029년까지도 공급 목표 28만 8,764 가구 중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9년까지 서울 수도권 전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민간 PF 참여 유도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큰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차질은 전반적인 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월 대출 규제 앞두고 지금이 기회? 수도권 9,500가구 쏟아진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와 건설사 모두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 시기에 미리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을 서두르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만 약 9,50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용산구 디퍼사이드 스위첸 775가구, 경기 용인시 용인 플랫폼시티 칸타빌 997가구, 부산 해운대 센텀 리버시티 609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대출 규제 직전 분양단지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강북권, 마포, 성동, 동작 등 은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들이 6월 내 분양 승인을 서두르면서 하반기 공급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 말까지는 수요와 공급 모두 활발하겠지만 이후엔 대출 제한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6월 분양 단지와 자금 여력, 청약 전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없이 소각장 협약 강행? 서울시 마포구, 상암 소각장 갈등 격화.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공동 이용 기한을 연장하려 하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절대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협약은 2005년부터 20년간 유효했으며 올해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시설 폐쇄 시까지로 유효 기간을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배석하지 않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식 재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암동 소각장은 하루 750톤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울 핵심 시설로 마포구뿐 아니라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구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중요 인프라입니다. 마포구는 그간의 공동 이용에 대한 대가로 각종 주민 편의 시설과 반입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새 협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실무협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협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조 수주한 삼성물산, 재건축 왕좌 탈환, 하반기 서울 수주전, 불꽃, 예고. 삼성물산이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5조 2,13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수주 사업.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1조 5,695억 원. 송파구 대림가락 재건축, 4,544억 원. 서초구 신반포 4차 재건축 등. 뒤를 이은 건설사 수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위, 포스코 ENC, 3조 4,532억 원. 3위, 현대건설, 2조 9,420억 원. 4위, 롯데건설, 2조 5,354억 원. 5위, GS건설, 1조 949억 원.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3, 5구역, 성수 2지구 등 고가 브랜드 지역에서 더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6년 연속 1위를 지켜왔으나 올해는 삼성물산의 브랜드 파워와 재무 안정성, 시공 경험이 앞서며 역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레미안 브랜드 인지도 1위, 신용등급 AA+, 낮은 부채 비율, 62.9% 등의 강점을 앞세워 고급 단지 수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 현대건설, GS건설 등도 하반기 고급지 재개발 수주전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선호도, 시공 경험, 재무 건전성을 모두 갖춘 대형 건설사 간의 정비사업 격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억 넘게 올라 전매 허용, 7월부터 쏟아지는 인기 단지 분양권 주목. 7월부터 서울 마포구, 성남 산성역 등 인기 분양 단지의 전매 제한이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예, 마포 자이힐 스테이트 라펠, 1,100일 가구, 7월 12일. 산성역 해리슨, 3,487 가구, 7월 9일. 서울 오금역, 오금자이, 1,856 가구, 7월 12일 등. 전매 제한 해제 단지는 대부분 분양가 대비 시세가 크게 올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으며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산성역 해리슨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약 8억 8천만 원 시세 약 11억 원 수준. 정부가 규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미분양 해소, 주택시장 회복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천, 레미안 송도도 전매 제한 해제 예정.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매 제한 해제 후 프리미엄이 본격 반영되는 구간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가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교통, 교육 등 입지에 따라 시세 차익 편차가 클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하반기 분양권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망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 막아도 못 막았다. 강남 아파트값 61% 급등, 재건축 단지 후끈.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강남구 아파트값은 평균 61.9% 급등했습니다. 해제 전 평균 매매가 26.6억 원 재지정 후 43억 원.
재건축 유망 단지에 대한 수요 집중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강남 압구정, 양천 목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압구정 현대 6, 7차 전용 144제곱미터 75억 원.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 105억 원. 반면 서초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은 매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초구 29억 164만 원 22억 1417만 원 23.6% 하락. 용산구도 토지거래 허가 지정 이후 6.8% 하락.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규제 강화와 금리 영향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는 재건축 기대감에 역주행하며 오히려 상승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개 구 중 10개 구가 상승, 15개 구는 하락하여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일수록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12억 넘는 내 집으로 평생연금, 하나금융, 고가주택 전용 주택연금 출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하나금융그룹에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상품명, 하나 더 넥스트 내 집연금. 가입 요건,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 주택을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 2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 공적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만 대상이라 고가주택 보유자는 그간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상품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민간 대안입니다. 연금 방식. 본인 소유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거주를 계속하면서 하나생명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승계, 주택 매각 후도 손해 없음.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평생연금이 보장되고 주택 매각 이후 잔금에 대한 추가 정산 없이 상속 재산은 유가족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고령 부부의 노후 준비, 현금 흐름 확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공적주택연금에서 제외됐던 고가 주택 보유 은퇴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향후 주택연금 시장의 다양화와 민간 경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구독, 좋아요